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 쫄지 마라, 부동산 주식시장 폭락 기대한다면 다음 생을 기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테이퍼링 소식이 이어진 뒤에 쫄지 마라, 나는 묻고 더블로 간다라는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 박은 이상 금리 인상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직 섣부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사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 자, 경제계 학계에서 아직 이르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2017년도와 2018년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나라 경제를 면밀히 살피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지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국은행의 행보를 본다면 정부 여러 부처를 넘어서서 정치권의 입김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 자, 정치 경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은 PPT 화면을 통해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시화, 미국에서 피어나는 테이퍼링 이슈 속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실상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금리 인상되면은 부동산 주식 폭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폭락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자,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사실상 금리 인상 한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들에서 어떤 점에 좀 더 주목해야 되냐,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정상화되는 당연한 과정이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금리는 언제 인상하느냐? 바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서서히 자산시장에 과열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0월에 첫 금리 인상 단행하고 내년 초에 추가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서 두 차례 인상할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상화 과정이고 긴축으로 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내린 금리를 정상화한다.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바로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고,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고 우리나라는 0.5%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올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내린 거를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5년 동안 금리 변화 어떻게 되어 왔나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 11월 30일에 자,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자,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됐고요. 자, 이때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 자, 이때 당시에 또 우리나라 반디 장세로 인해서 자,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별다른 저항 없이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때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경제계 학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꼬라박고 있는데 금리 인상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여론이, 금리 인상을 해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사실상 이때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꼬라박게 됐죠. 그리고 나서 8개월 정도 뒤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자, 2019년 7월 18일이고요. 자, 그리고 경기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더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또 금리를 한 차례 더 낮췄죠. 자,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팬데믹 맞고 자,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고 또 한 차례 더 내려가지고 지금 0.5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할 때, 자, 두 차례 인상을 했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쭉 연속으로 내리다가 팬데믹 때 엄청나게 내렸는데, 자, 이 두 차례 인상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한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 인상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0.5포인트 수준인 금리가 1.0포인트로 올라가지 않을까. 자,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려가지고 1.0이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1.0이면 어느 수준이냐? 1.0이면 자, 이 라인 이 수준인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 금리를 급격하게 낮춘 거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 1.25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자, 1.0포인트까지는 올려서 경기 회복기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면은 부동산 시장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복합 차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검은 선은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 파란 선은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보면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가격 서서히 오르고 있었고 주식시장도 자, 우리나라 반디 장세에 접어들어 가지고 오르고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하면서 각종 정책을 내놨죠.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 쪼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은 반디 장세가 끝나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태였고요. 자,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여름 이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아우성이 더 넘쳐났습니다. 1년 동안 뭐 했냐? 집값이 지금 2배 더 올랐다, 몇십 프로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계에서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제가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자, 경기는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하강 속에 금리 인상을 한다? 내년 한국 경제, 경기 리스크 더 커지나, 그러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자, 그래서 학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년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각 기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2018년 경제도 안 좋은데 2019년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자, 이런 안 좋은 소리면 할 수 없으니까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는데, 자, 그런데 자, 여기 또 다른 뉴스 타이틀 보시면은 역대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 더 올랐는데 이번에는 다를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면은 주식시장은 일정 부분 반등을 했고요. 2019년 초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그냥 미지근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또 가파르게 올라갔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금리 인하를 또 한 차례 단행을 한 거고요. 또 그리고 두 달 뒤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자, 부동산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팬데믹 이후로 금리 인하, 미국은 제로금리, 우리나라는 0.5%까지 내려갔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건데, 자, 금리 인상 수준은 과거에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자, 금리 인상 후에도 견조할까? 사실상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탄탄해져서 시장이 그것을 견딜 만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 나서 진행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 금리 상승은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 자, 그렇다면 그 효과는 내년에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은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자,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지금 사상 최대 계속 찍고 있습니다. 6월 29일 날 나온 뉴스 기사고요. 자, 수출 호조에 2분기 제조업 생산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 자,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률 4.2% 제시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 씨 말랐다, 서울 밖으로 쫓겨나는 2030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왜? 대출 한도가 너무 작아서 집 살 돈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그런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는 절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 정부, 인플레를 반영한 자산시장의 우상향을 원할 뿐이죠. 물론 급격한 상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키겠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폭락을 하게 되면 경제 파탄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경제 파탄을 원하겠습니까? 정부는 절대 경제 파탄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껴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를 원하는 거지, 급격한 하락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폭락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두 차례 진행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축소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약간의 하락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르면 내리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앞서 살펴봤죠. 자, 2017년에 한 차례 내리고 2018년에 또 한 차례 내리면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았다는 거죠. 물론 이때 경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하락 조정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또 금리가 인하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되살아나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자, 이렇게 밑밥을 좀 더 쳐주면서 조정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또다시 재차 상승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이제 돈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자산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상 경제 이론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원리에 다 나와 있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2020년 7월 20일 날 부동산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설명해 준 영상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뜨려 줄 거라는 착각하지 말자. 자, 경제 원리를 알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자,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지 않을 만한 이유가 명백하다는 거죠. 그냥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폭락은 절대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논리에서 오르면은 떨어지고 오르면은 조정을 받고 또 그리고 충분히 조정받으면 오르고, 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각국 정부들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쫄지 말자. 나는 묻고 따블로 간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보십시오. 지금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3월에 들이닥쳤던 팬데믹, 그리고 그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 자,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비관론자들은 좀 더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소망을 실현해 줄 거라고 믿지 말자.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라님들은 항상 서민들을 위해서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립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과 경제 상황 등 글로벌 경제를 고려한 면도 있지만, 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 맞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살펴봤듯이 경제계 학계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이 이르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자산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자산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내년 초에 정치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경제가 붕괴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폭락론자들은 집값이 폭락을 해야 된다,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빨리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예전 수준, 예전 수준이면 어느 수준입니까? 반토막 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반토막 나야 된다? 자, 사실상 반토막 난다는 것은 완전하게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누가 원하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라 운영,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열됐으면 과열이 진정되기를 원하는 거지, 폭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뉴스 타이틀 기사 옆에 하나 놔뒀습니다. 자,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월에 자, 집값 상승,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유동성이 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죠. 청와대에서도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은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락, 붕괴를 바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 속에서 우리의 부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 발전시켜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의 기본 전제는 더 나은 삶, 발전을 하는 것이지 퇴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걸 또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또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금리 인상에 목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폭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